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우리 카카오톡 대화창 한번, 우리 방 한번 열어주세요. 카카오톡에. 자, 팝업 창이라고 하죠. 팝업 창. 무엇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카톡 우리 방이 이렇게 여셨는데, 지금 이 카톡방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위에 다른 문구나 다른 창이 보이는 걸 팝업 창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이렇게 카톡 열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요, 상단에 전화가 왔다는 표시가 뜨지요. 그런 것들이 팝업 창입니다. 자, 카카오톡 이 대화창에서도 팝업 창이 있는데요. 자,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아무거나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초 이상 꾹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게 바로 팝업 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애들을 공감 댓글이라고 그럽니다. 공감 댓글, 공감 이미티콘. 그래서 지금 보면 하단에 이렇게 만약에 제 사진을 갖고 한다 그러면 얘를 꾹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애로 좋아요 그러면 요 그림 아래 엄지척이 딱 보여요. 자, 한 번씩 해보세요. 2초 이상 꾹 눌러서 팝업 창이 뜨게. 그래서 꾹 누르면 공감 이미티콘은 대답해주기는 뭐고 내가 읽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 글에 대해서 읽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는 것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강사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수업을 하면 이렇게 수업한 걸 이제 복습하시느냐고 저희 방에 본인들 카톡방에 많이 띄우거든요. 단체방에.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못 나오신다고 하면 이렇게 우는 얼굴을 하나 보내드려요. 그래서 요런 것들로, 그리고 생각했지 못하게 너무 잘하셨거나 뭔가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요렇게 놀란 얼굴. 요게 지금, 요런 것들로 해서, 누가 대답을 해줬고, 또,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하단에 보면 지금 하트 두 개, 엄지척 세 개. 얘를 한번 터치해 보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 안 하고 누가 했는지, 요런 것들로 공감 댓글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뭘 표시했는지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감 이미티콘. 그래서 요걸로도 간단하게 뭐 찬성, 반대 이런 걸 표시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저희 이제 초등학교 단체방에 이렇게 보면 쭉 뭘 해갖고 오면 야 엄지척 손 한번 들어봐 그러면 손바닥 이미티콘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그냥 거기 글에 대해서 꾹 눌러서 그냥 엄지척 좋아 그렇게 표시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요렇게 해서 요런 것들을 공감 댓글이라 그런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신선생님 걸 제가 한번 눌러보면 보이는 게 틀립니다. 자, 요렇게 길게 보이고요. 얘는 좀 짧게 보여요. 이 차이는 사진이냐 글이냐에 따라서 복사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선생님 걸 한번 더 해보면 자, 복사 사진은 복사를 하면 그대로 복사지만 글자를 복사할 때는 선택 복사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글자를 잘라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 복사를 터치를 하면 지금 여기가 다 선택이 됐는데 자, 선생님만 복사하겠다 그러면 앞에가 시작점, 뒤에가 끝나는 점 해서 복사를 누르면 그만큼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꾹 눌렀을 때 답장은 여기에서 쓰시는 것보다 수압으로 답장이라고 해서 왼쪽으로 쓱 밀면 답장하기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달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에는 공유가 있었는데 공유가 사라지면서 전달만 나와서 전달하면
카카오톡만 보인다는 거야. 카카오톡만. 근데 자, 카카오톡이 아니고 웹으로 공유를 한다고 하시면 여기에 많은 앱들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메시지가 보이면 좋은데 메시지가 요 더보기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글자를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로 다시 보내주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보기를 터치를 하시면 이런 것들이 복사돼서 전달이 된다. 자, 그게 또 요 전달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는 바로 내 카톡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따로 전달을 눌러서 내 카카오톡을 터치 안 하고 바로 나에게 전달이 되고요. 공지사항은 요 상단에 뜨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누가 공지사항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지금 보면 이게 공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학성기죠? 학성기 표가 되면서 이렇게 와서 공지사항은 임건묵 선생님이 올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공지사항은 여러 사람이 올릴 수도 있는데 맨 마지막 것만 보이고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카카오톡에 공지사항에 저희 아이, 이제 여기 보면 저희 친구네 집 주소, 저희 아이 학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점 3개를 해서 수정하게 하면 여기다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애들을 조금 더 많이 올려서 볼 수 있게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사항이 꼭 우리 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꼭 필요한 것들. 자, 그 다음에 다시 꾹 제가 터치를 해서 보면 책갈피 설정은 우리 수업에서 했던 거하고 책갈피 설정은 아직 안 했군요. 자, 책갈피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2초 이상 꾹 눌러서 책갈피 설정을 한번 볼게요. 자, 2초 이상 꾹 누르면 책갈피 설정이라는 글자가 오는데,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선생님 글귀가 아니고 여기 제가 4회차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자, 지금 꾹 눌러서 책갈피 설정이라는 걸 터치를 할게요. 이 책갈피 설정 기능은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 옛날에 책 읽다가 이렇게 중간에 어디서부터 읽다 말았어. 그렇게 딱 책갈피를 꽂아놓고 딱 피면 거기가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하고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4회차 하나를 했는데 밑으로 화살표를 해놓고 보면 책갈피 설정하는 순간 옛날 여기다가 이 점은 여기다가 우리 끈 묶어서 놨던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책갈피 모양이 딱 생기면서 당신이 책갈피를 설정해서 그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갈피 모양을 딱 터치하는 순간 여기다 설정해서 흔들흔들 하죠. 자, 여기에 책갈피 설정을 하셨으면 밑으로 화살표 터치하시면 맨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랬을 때 다시 책갈피를 터치를 하면 당신이 여기다 책갈피를 설정해서 다시 볼 거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 책갈피 설정은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참 수업을 했네. 자, 3회차를 찾아서 제가 꾹 눌러서 책갈피 설정을 누르는 순간, 자, 요 책갈피 모양의 줄이 생겨요. 줄이. 여기 지금 여기 줄이 이렇게 생기죠? 아까는 줄이 없었는데 이거는 당신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책갈피를 설정한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화살표를 딱 터치를 하면 자, 아래도 그대로 있죠? 그러면 얘를 한번 터치해 보면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3회차하고 4회차에 책갈피 설정을 해놨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터치를 하면 그쪽으로 딱 가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회차를 딱 터치를 하면 당신이 읽으려고 3회차를 눌렀어. 그래서 얘가 3회차에서 흔들흔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내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생활하시다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책갈피 설정을 해놓으면 막 드래그해서 찾지 않으셔도 되게 요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책갈피 설정을 또 해제하시려면 요 화면에 오셔서 꼭 다시 누르면 아까는 책갈피 설정인데 책갈피 해제로 뜨고요. 자, 나는 가서 해제하기 싫어. 여러 개를 해제할 때는 여기 책갈피를 딱 터치를 하시면 편집으로 오시면 자, 해제 요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뜨죠. 그래서 아니면 전체 다 하겠어 그러면 전체 해제해서 딱 누르시는 순간 여기 책갈피 설정이 없습니다. 자, 이 책갈피 설정이 굉장히 글에는 괜찮은데 지금 같은 링크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요 상단에 짝대기 3개 있으시죠? 짝대기 3개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진 동영상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사진 동영상을 터치를 하시면 우리가 주고받던 사진하고 동영상이 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요 카카오톡에 필요 없어서 일일이 지우시지 말고요. 여기 왔을 때 관리에 들어가서 하려면 전체가 삭제가 됩니다. 관리에 들어가서 터치를 하면 전체가 삭제가 되고 여기에서 꾹 하나를 누르신 상태에서 손을 떼지 말고 밑으로 쭉 밑에다 갖다 놓으면 쭉쭉쭉 밑으로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지울 때까지 이렇게 오셔서 그러면 아이고 하단에 휴지통이 있을 때 휴지통을 터치를 하면 우리 방에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들이 싹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서 이 사진하고 동영상은 내 휴대폰의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링크를 드렸기 때문에 링크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막 드래그해서 찾지 않아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순서대로 다 나와서 터치만 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시려면 꾹 누르신 다음에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해보세요. 사진 한 번씩 지워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간단히 깔끔하게 그 다음에 화살표에서 나오시고 다시 한번 화살표에서 나오시면 자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 사진만 싹 사라졌어요. 자, 이 지도는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한다고 보내드렸던 사진부터 해서 사진만 싹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실 수도 있고 자, 글자는요, 글은요, 모두 삭제를 하셔야지만 사라집니다. 근데 요 글자 모두 삭제를 하면 링크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사진 삭제하는 방법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요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부분에서는 다 하셨어요. 자, 여기 샵 오늘은 샵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 샵을 한번 터치하시면 자, 요 샵은 검색어 입력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하고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대신 대화창에서의 검색이다. 친구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나는 도대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단체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알아서 막 얘기하는데 나만 그게 몰라. 그러면 요 샵을 터치하고 얼른 여기다 검색어를 쓰시는 거예요. 자, 저는 요즘 능수화 많던데 능수화 축제라고 한번 써볼게요. 능수화. 자, 능소화 축제 쓰고, 자, 돋보기 터치를 하면 얘가 이렇게 이미지로, 자, 여름꽃 능소화 축제 25년도 어디서 하냐,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미지에 있어서 사진만 뜨는 거고요. 자, 옆에 통합 웹이라는 게 있죠. 통합 웹. 얘를 터치를 하면 블로그 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뜹니다. 제주. 능수화 축제는 제주에서 한대요. 아, 못 보겠는데 너무 멀어서. 능수화 축제 하는 데는 제주만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고, 자, 공유를 안 누르면 나 혼자 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공유를 안 누르고 나 혼자 보고 이거를 이제 같이 대화가 할 수 있죠. 나 혼자 보고 되돌아오게 하면 되니까. 자, 능소와 가볼 만한 곳. 자, 아산 능소와 연꽃 볼만한 곳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얘를 공유를 하면 우리 방에 이렇게 보면 능수와 요즘 한참 이쁠 때인데 가볼 만한 곳이 이렇게 있다는 걸 같이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정보 공유도 괜찮고요. 나 혼자 대화할 때 알아보는데도 쓰는 게 여기 샵이다. 근데 꼭 쓰실 때 샵을 먼저 터치를 하고 쓰셔야지만 되신다. 다시 샵이 보이실 거예요. 자, 샵을 터치하시고, 자, 요 샵을 터치하시면, 저는 이제 수업에서 써봐서 이게 나와 있어요. 오늘의 운세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을 경우 그냥 여기를 터치하시면 되는데 안 나와 있을 경우 오늘 운세 오늘 그러면 이렇게 오늘만 쓰면 자주 찾아보는 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딱 터치를 하면 오늘 하루에 나의 운세도 알아볼 수 있고요. 내일, 이번 주, 이달, 올해 이런 것도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시면요. 지금 해서 오셨으면 쥐, 소, 범 해서 이렇게 본인 띠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12지간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요게 있죠. 그래서 저는 범띠라 이렇게 하면 오늘 이렇게 완전 좋은데요. 요 위에 맨 위에 있는 건 총괄적인 겁니다. 총괄적으로 그냥 범띠들의 총괄적으로. 근데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연도별로 있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본인 연도를 보시면 오늘의 운세는 여기서는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올해 뭐 이런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이렇게도 있잖아. 여기 위에 띠별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별자리라고 돼 있는 건 서양식이라 일괄적입니다. 본인 생일에 양력을 넣으시면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는 위로 쭉 올리면 뭔가 새로운 게 보였는데 얘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뜨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서양식은 그냥 평균적인 일괄적으로 나오고 우리나라는 12지간에서 생렬월일도 있죠. 자, 생렬월일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샵을 터치를 하시고요. 텍스트 콘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택이요. 어이예요, 어이. 텍사스 할 때 텍스트 콘에서 쓰시면 요런 화면이 옵니다. 예. 아이스크림 화면이 나오시면요. 일단은 남이 써놓은 것부터 공유하는 방법을 볼게요. 직장인 어록이라고 요 앞에 있습니다. 요거는 광고입니다. 광고. 자, 직장인 어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글이 있어요. 재밌어요. 쭉 읽어보시면 자, 우리 클 때하고 틀린 글귀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 시대 사람들의 직장인의 말이에요. 이 수업하면 좀 어르신들 있는 데 가면 이게 말이냐고 막 그러는데 재밌습니다.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요 공유라는 버튼을 터치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글귀도 있다. 자, 다시 샵하고 테스트콘 하면 생활의 명언도 있습니다. 테스트콘 쓰시고 돋보기 누르시면 아까 그 화면에 넘어가는데 직장인 어록 옆에 생활의 명언 터치해보면 여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남이 주는 것만 받아먹지 말고 내가 써볼게요. 자, 여기 샵을 터치를 하시면 다시 텍스트콘이라고 쓰시면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요 화면이 내가 직접 쓰는 거예요. 직접 입력에 있습니다.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 숫자 0하고 51자 간단하게 작은 글자들을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51자에는 띄어쓰기, 점 이런 것도 다 해당되고요. 얘는 4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길게 쓰시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꺾어 쓰고 그다음에 글자 크기를 내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얘는 메모장에.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미리 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써 있는데 요 50자 밑에 요 빨간색 미리 보기를 꼭 눌러야지만 요 그냥 바닥에 들어가지 않고요. 자, 여기를 터치하셔서 자, 인사말도 써보세요. 생각 쓸 거야.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이렇게 해서 제가 쓴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지금 종이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게 이게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지금 노란색 종이, 핑크색 종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유 누르시면 이렇게 자, 요 카카오톡 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신 거예요. 자, 상단에 화살표에서 자, 아니면 하단에 되돌아오기 해서 채팅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한번 이렇게 오세요. 자, 이렇게 오시면 자, 우리 방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밭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꾹 눌러보시면 자, 꾹 눌러보시면 팝업 창이 또 뜹니다. 팝업 창이. 그래서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상단 고정. 자, 상단 고정을 딱 터치하면 맨 위로 와요. 맨 위로. 그래서 얘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맨 위로.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앞전, 우리 옛날 앞전 있죠? 그런 모양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상단 고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자주는 안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상단에 고정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 카카오톡에서 상단 고정이 5개까지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개까지 됩니다. 근데 10개까지 하면 어차피 밑으로 위로 올려서 드래그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5개까지만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젤로 많이 해서 제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들, 딸들. 그리고 지금 저희 신랑은 여기 조용한 방에 지금 숨겨놨어요. 제가 수업 들어올 때는 이렇게 조용한 방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단 고정도 하실 수 있지만, 자, 우리 방을 다시 꾹 누르면 아까 상단 고정이라고 했던 게 고정 해제라는 글자가 딱 뜨면 다시 터치하면 맨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자, 요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꾹 2초 이상 눌러보면 자, 홈 하면 바로 가기 추가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제 화면 보세요. 여기 이게 홈 화면이죠. 카카오톡으로 안 들어가고 우리가 열었을 때 나오는 요게 홈 화면입니다. 그래서 얘를 터치하면 카톡이 바로 열리게. 그렇지 않으면 얘를 터치하고 여기서 방을 또 찾아서 우리가 카톡을 하기 위해서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만 딱 터치를 하면 우리 방이 이렇게 열리게. 그래서 찾지 않고 바로 갈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갈 때 사용하는 게 홈하면 바로 가기 추가랍니다. 홈하면 바로 가기 추가 기능 보셨고요. 자, 얘를 꾹 터치를 하면 자,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조용한 방에 이렇게 오면 똑같이 여기 이런 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숫자가 뜨면 여기로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조용한 방에 이렇게 채팅으로 나오시면 숫자가 떠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우리 방에서 해제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카카오톡 전체 설정. 자, 카카오톡 전체 설정은 채팅에 있을 때 하셔도 되고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톱니바퀴 모양, 배터리 밑에 톱니바퀴 모양을 터치를 하시면 자, 전체 설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정렬을 터치하시면 제가 지금 요거 상단 고정 해놓은 애들을 순서를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 터치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본인 겁니다. 그래서 보셔도 되고, 자, 계정 이렇게 놓고 개인 보안 이렇게 써 있는 건 카카오톡을 우리 화면 처음에 잠금 화면들 쓰시는 거하고 똑같이 카카오톡만 잠금 화면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개인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화면 한번
보안을 뚫어서 패턴이나 지문 뭐 요즘은 얼굴 인식 뭐 해서 이렇게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거를 해서 풀고 들어온 다음에 카톡을 사용할 때는 다시 한번 자물쇠를 풀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개인 보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카카오톡에 많은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잠궈 놓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카카오톡의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락처의 친구 말고 카카오톡으로 친구한 사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제 화면 보세요. 이거 선생님들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자, 자동 친구 추가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는 순간 그분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이면 자동으로 친구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락처, 이름 가져오기, 친구 뭐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자, 이거는 설명만 드릴게요. 자, 생일 친구.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 이렇게 사람 모양 연락처를 터치했을 경우는 오늘 누가 생일인지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아. 며칠 전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 요거 지금 숨긴 친구 관리가 있고요. 차단 친구가 있습니다. 숨긴 친구 관리, 차단 친구 관리. 이거는 내가 필요 없을 때 숨겨놓거나 차단해 놓는 친구들에 대해서. 숨김은 숨겨놓긴 했지만 카카오톡을 계속 받는 거고요. 차단은 아예 카카오톡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널을 조금 많이 친구 추가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친구 추가하면 몇 프로, 10% 세일 뭐 해준다 그래서 친구 추가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너무 광고성이 와서 너무 머리 아프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채널 같은 경우는 내가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구독을 눌러서 구독을 정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단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지만 안 오지 안 그러면 계속 온다. 그 다음에 친구 추가를 했는데 잘 안 보이는 바로 카톡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친구 목록 새로 고침이라는 걸 여기 와서 터치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나중에 넣었더니 이게 바로 자동 친구 추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들어와서 친구 목록 새로 고침 그러면 새로 들어온 친구의 그분이 보일 수 있다. 자, 친구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제가 나올게요. 자, 알림은 우리 아시죠? 카카오톡 소리 나는 거 여기 들어오면 자, 메시지 소리, 카카오톡 소리, 알림음은 내가 지금 카톡 하거나 뭐 하는 소리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진동 패턴에 가서 메시지하고 카카오톡가 오는 진동 패턴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의 진동으로 사는데 메시지가 왔을 때 저한테 진동 울림이 하고 카카오톡하고 틀리겠다. 메시지구나, 카톡이구나. 진동 소리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게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를 터치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에 지금 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얘가 카카오톡 그 메시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자, 요거는 알림은 지금 안 고치셔도 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림을 고쳐놓고 내 카톡인지 네 카톡인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거고요. 자, 화면은 한번 터치해서 들어오실게요. 화면이라는 글자를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요 글자 크기 터치해보면 우리 기본적으로도 글자 크기를 정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글자 크기가 잘 안 보여서 드래그해서 보시지 말고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글자가 지금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카카오톡에 글자가 좀 크게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긴 글을 받으면 조금 더 많이 드래그를 해야 된다는 거 빼놓고는 왜냐면 글자가 커질수록 한 줄에 쓰여 있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꺾여서 보이기 때문에 자, 글자를 크기를 여기서 조절해 놓으면 내 눈에는 편하게 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배경화면은 본인이 여기서 배경화면을 바꾸시면요. 자, 여기서 바꾸시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을 얘기하죠. 이 배경화면이라는 건 카카오톡 글자 밑에 바탕화면 색상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 방향은 지금 세로 저는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자동해 놓으시면 우리 일반 이렇게 보실 때 혼자가 가로로 누웠다가 세로로 섰다가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터치해서 들어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글자 크기를 한번 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되돌아오게 하셔서 오시면 자, 채팅은 한번 터치하실게요. 채팅. 대화 미디어 자동 백업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는 가끔 한 번씩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내 카카오톡 전체에 사진, 동영상, 글 같은 거를 어디 다른 데다가 복사해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넣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가끔 한 번씩 하면 요거를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휴대폰을 잊어버리거나 휴대폰을 바꾸시거나 뭐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백업을 해놓으면 내 계정과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복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화 임시 백업 그러면 다른 기기를 하실 때 보면 요거를 안 해놓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이 이틀치뿐이 못 갖고 와요. 전체적으로 대화 내용에 이틀 것뿐이 못 갖고 오는데 요거 임시 백업이라는 걸 터치를 해서 백업을 해놓으면 14일, 2주께 다 그대로 갖고 옵니다. 2주께. 그래서 기기를 변경하시거나 하실 때는 요거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요거는 불을 켜놓으셔도 되고 안 켜놓으셔도 되는데 그룹 채팅방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도 되는 방인지 아닌지 이거는 미리 조금 읽어볼 수 있게 하는 방입니다. 자, 키보드 툴바에는 지금 현재 불이 켜져 있는 게 젤로 우리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카카오톡이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판 위에 새로 생긴 번역, 맞춤법이라는 글자가 보이게 불을 켜놓으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제가 일반 키보드를 안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꺼놓은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불 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간편 녹음 버튼에 불 한번 켜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간편 녹음 버튼에 불을 켜놓으면 모든 채팅방에서 음성으로 하실 수 있게 지금 키보드 전환 방식 변경인데 키보드에 오작동이 있거나 보이지 않을 경우 전환 방식 변경 해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그래서 지금 확인하셔야 될 게 간편 녹음 버튼에 불이 켜져 있는지 키보드 툴바에 불이 켜져 있는지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백업 작업이라는 거. 자, 그래서 채팅해서 되돌아오게 해서 나오실게요.
여기 데이터 및 저장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및 저장 공간. 얘를 한번 터치해 보시면, 자, 터치해 보시면 여기 채팅방 저장 공간 관리라는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톡 채팅방에 14기가 정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요거는 카카오톡 제가 지금 쓰는 카카오톡에 본인들 숫자는 저하고 또 틀릴 거예요. 본인들이 카카오톡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카카오톡에 미디어를 얼마나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요 기간은 굉장히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 데이터 삭제. 임시 데이터라는 건 제가 발자국이라고 말씀드려요. 이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저 방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것들을 임시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자, 제 화면 한번 보실게요. 아까 그렇게 방마다 들어가서 삭제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채팅방 저장 공간 관리라는 걸 한번 터치를 해보면요. 자, 여기 보면 요 색깔별로 해서 어떤 게 젤로 많이 주고받고 사용했는지 이렇게 나와요. 보면 저 같은 거는 사진 주고받은 게 데이터가 젤로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 딸하고 한 게 젤로 많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가셔서 필요 없는 데들은 삭제하시면 그만큼의 저장 공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방이 젤로 데이터가 많고 어느 방에서 젤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주고받았는지 잘 모르면 여기 채팅방 저장 공간이라는 데 오셔서 미디어 데이터 요거를 터치를 하시면 어느 방인지 순서대로 어느 방이 젤로 용량이 많은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방은 지금 아주 밑으로 밀렸는데 아까 우리가 동영상, 사진을 다 삭제했기 때문에 밑으로 밀렸어요. 링크하고는 따로기 때문에 링크는 내 휴대폰의 저장 공간을 차지한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휴대폰 저장 공간이 모질랄 경우 이렇게 들어오셔서 삭제를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자, 되돌아오게 하셔서, 자,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자, 임시 데이터 삭제. 이거 모두 삭제하셔도 채팅방에 주고받은 대화나 사진, 동영상, 음성 파일 이런 거는 그대로 남아있다. 모두 삭제하셔도 됩니다. 모두 삭제하시면 요 하단에 있던 데이터만큼의 그만큼 숫자만큼의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된다. 자,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 화질에 지금 원본으로 돼 있으신 분들 많고 일반 화질로 돼 있으신 분들은 터치하시면 원본에 놓으시면 됩니다. 원본을 한번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화질 그대로 상대방한테 보내줘라. 이런 소리를 한 거고요. 요거 저하고 똑같이 나와 있나요? 모바일 데이터 사용 안함.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에 모바일 데이터 사용 안함으로 나와 있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요. 저장 공간에서 되돌아오게 해서 나올게요. 자, 기타로 오실게요. 기타를 한번 터치를 하시면 여기서는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동영상 자동 재생에 항시라고 돼 있으면, 자, 얘를 터치를 하셔서 항상 사용이라고 돼서 항시라고 돼 있으면 와이파이에서만으로 바꿔주세요. 자, 거기까지 하시면 설정은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빼먹은 게 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뭐 할 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방으로 이렇게 왔는데, 자, 왼쪽으로 밀면
조상현에게 답장해서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면 자, 제가 누구한테 카톡을 보냈는지 딱 표가 나죠. 누가 누구한테 대답을 했는지 딱 표가 납니다.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알 수 있게 이게 수업으로 답장. 이게 수업으로 답장은 옆으로 밀어서 쓸 때 사용하는 거야. 원래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아까 설정해서 안 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자판에 여기에 맞춤법, 번역 여기 안 보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요거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카카오톡은 끝입니다. 요거 한번 사용하는 법. 자, 선생님은 있으시죠? 네. 예,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키보드 설정을 다음 주에는 저는 선생님들하고 자판이 좀 틀린 걸 써요. 요 보면 요 상단의 모양들이 다 틀리고 저는 자판에 지금 저희 아이들 사진도 넣고 뭐 색상도 넣고 했잖아요. 저는 따로 자판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어서 그러는데 자, 다음 주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지금 키보드 그 자판에 있는 맞춤법하고 번역을 한번 사용하는 법을 보시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